1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생소한 용어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생소하군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서 순현가법이니 내부수익률법이니 수익성지수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놈을 설명하는 용어들도 다 생소한 용어들 투성입니다. 지금부터 그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말씀드리기를 오늘 공부하는 파트가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분량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예요. 그런데 좀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드린 대로만 연습하시면 점수도 잘 나와요. 그런데 또 자, 갑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현금 수지를 아까 뭐라고도 한다 했죠?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캐시플로우니까 현금 흐름 혹은 현금 수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3단계가 뭐죠? 취득, 운용, 처분입니다. 취득할 때 돈이 나갑니다. 현금 유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때 돈이 들어오죠. 현금 유입이죠. 다시요.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금 유입. 들어오는 거 현금 유입. 현금 유입 똑같은 말. 현금 수입.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금 유출. 현금 유출 똑같은 말. 현금 지출. 이렇게 질문합시다. 여러분, 현금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하고 얘 시점이 달라요. 그럼 단순 비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060만 원, 이렇게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요.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비교할 때는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아까 제목 붙였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제목 붙였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이해가셨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의하면 얘하고 얘가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니까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 투자는 현재 해요, 미래 해요? 현재 투자하죠. 그럼 투자를 결정할 때 이 둘을 판단할 거라고요? 그냥 단순 비교하고 똑같은 시점이라면 이게 크면 투자하고 이게 크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들어온 돈이죠. 이거 나가는 돈이죠. 들어온 돈이 크면 투자하죠. 나가는 돈이 크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점이 다르니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일 시점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현재 가치 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미래 가치 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비교할 때. 다시. 제 말은 저 둘의 경우가 시점이 다르니 저걸 똑같이 비교할 때, 판단할 때, 투자자가 판단할 때 현재 가치 해서 지금 돈 가치로 바꿔놓는 게 더 잘 이해가 돼요? 1년 후에 돈 가치로 바꿔놓는 게 더 잘 이해가 돼요? 지금 돈.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주로 쓴다고, 투자론에서. 미래 가치도 있고 현재 가치도 있는데 현재 가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현재 가치가 많이 나오냐? 투자는 현재 하니까.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거예요? 현재 가치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현재 가치 줄여봐요. 현가, 이거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현가, 이렇게. 근데 말이죠, 여러분, 투자를 1억 이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1억을 딱 투자했을 땐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수 있잖아. 첫 번째 연도에 5천 투자하고 1년 지나고 나서 3천 투자하고 또 1년 지나고 나서 2천 투자하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3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의
투자한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해야죠. 나가는 돈도. 맞아요? 이것도 현재 가치 해야 된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현가를 한다. 이것도 현가하고 이것도 현가하자.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운영을 꼭 1년만 하란 법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년간 운영할 수도 있죠. 10년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운영을 통해서 들어온 돈 다 더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운영 다음이 뭐죠? 처분이죠. 처분 단계 때 또 돈이 들어오죠. 그것도 들어온 돈이니까 더해야지. 운영소득과 처분소득을 합하고 운영도 만약에 3년간 운영했다면 3년 거 다 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들어온 돈을 전부 다 합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 총합, 현가의 합해야 한다. 현금 유입을 전부 다 합한 거. 현금 유출도 아까 제가 5천 투자하고 1년 있다 3천 투자하고 또 1년 있다 2천 투자하고 그랬으면 합해야죠? 이것도 합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저걸 읽을 때 읽기 좋으라고 조사도 갖다 붙일게요. 여기다가 의 이렇게 의, 이것도 의. 이제 읽어봐요. 이거 다 읽어봐요. 현금 유입의 현가합. 다시 현금 유출의 현가합. 뭔 얘기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절대 들어온 돈 나간 돈 하지 마요. 이제 아셨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들어온 돈이 크면 투자해요, 나간 돈이 크면 투자 안 해요.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들어온 돈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예요? 나가는 돈은? 네. 혹시 한 번일 때는 합자만 빼면 돼. 합자만 빼고 다시 읽어봐요. 나가는 돈도 합자 빼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둘을 비교해요. 그러면 이게 크다라는 말은 들어온 돈 쪽이 큰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까 안 할까요? 하죠. 이럴 때 투자 채택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뜻. 그런데 이러면 나가는 돈 쪽이 더 크다는 뜻이죠. 많은 돈이 나가고 들어온 돈이 더 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말은 투자 기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을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들어온 돈이죠. 나가는 돈이죠. 그걸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 뭐였죠? 현금 수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함께 일컫는 말이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거 뭐 했어요? 현재 가치. 이것도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하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어요? 할증이라고 그랬어요? 할인. 뭐 했어요 지금? 할인했죠. 뭐를?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 따라서 뭐라고 읽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시요. 제목.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혹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다시 한번 합시다. 제목.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른 말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같은 말이에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뭔가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천천히요. 제목.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른 말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제가 묻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뭔가요? 유입의 현가합과 현가합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여러분 용어가 생소한데 제목도 생소하지, 이런 말도 생소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셔야 돼요. 다시 제목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다른 말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들어온 돈을 현금 유입의 현가합,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뭐냐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승률법이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책 순서 살짝 바꾼 거야. 제일 첫 번째는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책에는 내부 승률법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수익성 지수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 승률법.
이렇게 순서만 살짝 바꿨어요. 이유는 좀 이따 보면 그게 쉬워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뭐가 있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럼 이게 셋 다 어떻게 투자 결정하겠어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해서 투자할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순현가법부터 지금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순현가법으로 가요. 순현가법은 가장 먼저 순현가가 뭘 뜻하는 말인지 그것부터 가요. 순현가법은 제일 먼저 순현가란 말이 뜻이 뭘 말하는지. 일단 현가는 뭐의 줄임말? 그렇죠. 현재 가치니까 원래대로 다 말하면, 이거 다 말하면 원래 명칭대로 다 길게 말하면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 이고요. 이거는 순은 n으로 표시한 네트니까, 그리고 현재 가치 이렇게. 따라서 앞으로 순현재 가치는 NPV로 줄여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같은 말, 순현가, 순현재 가치, NPV로 나타날 때가 많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자, 뜻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렇게 순자가 붙는 건 혹시 빼기 아닌가 항상 의심해봐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 빼기 B는 순자를 붙이고 앞에 걸 읽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순현가는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현가에서 현가를 어떻게 뺐다? 이것도 현가죠. 이것도 현가죠. 이 두 개를 빼기로 연결한 거예요. 그게 순현가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랬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여기다 쓸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빼기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순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유입을 다른 말로 현금 수입, 현금 유출을 다른 말로 현금 지출. 들어온 돈이 여러 번에 걸쳐 있지 않으면 합자만 빼면 돼요. 나란히.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거 들어온 돈, 이거 나가는 돈. 차이 순현가. 현가에서 현가를 뺀 거. 자, 그럼 질문합니다. 순현가법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일단 순현가부터 얘기하는데, 현금 유입의 현가값과 현금 유출의 현가값을 빼기 한 겁니다. 그게 순현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이 둘이 같으면 순현가가 뭐가 될까? 그렇죠. 0이죠. 빼기서 앞에 여기서 두 개 똑같으면 0이지. 그죠? 그러면 순현가는 뭐와 비교할까 하는 거예요. 순현가는 0과 비교해요. 이렇게 0과. 그런데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 유출이 크다는 뜻. 유입이 크니까 투자 채택이요, 기각이요. 그래서 투자 채택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투자 채택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순현가가 0보다 작다. 순현가가 0보다 작다. 순현가가 있는데 이것을 0과 비교하는데 만일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투자 채택이요, 기각이요? 기각. 자, 그럼 순현가법이 뭔가요? 하고 물으면 순현가를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답하시고, 그런데 순현가가 뭔가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가셔요? 천천히 다시.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뭐와 비교?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게 순현가법. 그러면 순현가가 뭔가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거. 감 잡으셨어요? 그것이 순현가입니다. 빼기.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겠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앞으로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 여러분, 수익성 지수는 앞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PI로 수익성 지수를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시장론을 할 때 지수 하나 배웠는데, 네 글자인데 무슨 지수? 두 글자만 여러분이 말하면 돼.
무슨 지수? 힌트는 공업입지론에서 배웠어요. 원료지수를 이야기했죠. 원료지수는 분수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분수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지수 역시 분수입니다. 그럼 분수로 나타낼 겁니다. 분수로 제가 나타내 볼게요. 분수입니다. 이렇게. 메모 중단하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못하기만 해봐라. 3월달이나 5월달에 잘하시면 좋죠. 잘하시면 계속해서 지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열심히 메모했는데 정말 잘하신다 그러면,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중요한 걸 놓치시나고 덜 중요한 걸 적고 계신다. 왜냐면 여기서 적을 게 없다. 그냥 막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적을 게 없어요. 그냥 막 읽으시면 돼. 자, 뭘 읽으시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수로 표시가 되는 것은 중요한 값, 알고자 하는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어디다 쓴다? 그래요. 분자가 쓴다. 분자에 쓴다. 그럼 우리가 수익성 지수니까 수익성을 나타내겠지. 그러면 수익성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는 제목이, 큰 제목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언제나 뭐하고 뭐를 사용하죠? 진짜 그새 까먹었어요. 뭐하고 뭐를 사용하죠?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이란, 이거는 꼭 사용해야 돼. 이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거든. 그러니까 셋 다 이 말은 꼭 나와야 돼. 다시 뭐하고 뭐? 현금. 이제 와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게? 유입이 더 중요하지. 유입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유입을 분자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되는 유출을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벌써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 분자에 말해봐요. 그렇죠. 현금 유입의 현값이 분자에 와야 돼. 이것이 분자에 와야 하고, 분모는요? 그렇죠. 현금 유출의 현값이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공식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년가처럼 숫자가 붙는 건 빼기 아닌가 의심해보고, 수익성 지수 각종 지수는 분수 아닌가 의심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분자에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씁니다. 그러니 수익성 지수이므로 수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입이 더 중요합니다. 유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입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출이 크지만 유입이 더 크면 수익성 있습니다. 유출이 작지만 유입이 더 작으면 수익성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유출도 중요하지만 유입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입을 분자에 쓰고 유출을 분모에 쓴다.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분수. 빼기일 때 앞에 뒤에가 같으면 0이고,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도 분수였을 때 1과 비교하고, 원료지수도 분수여서 1과 비교하고, 수익성 지수도 분수니까 1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익성 지수는 뭐하고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1과 비교합니다. 1보다 크다는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 유출이 크다는 뜻. 유입이 크다는 뜻. 유입이 크므로 이것은 투자를 채택기각, 채택입니다. 투자를 채택. 유입이 크므로 채택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로 수익성 지수의 경우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유입이 크다, 유출이 크다. 유출이 크니까 이 경우는 투자 채택 기각,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수익성 지수법이 뭡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분수인데 분자에 현금 유입의 현값을 쓰고 분모에 현금 유출의 현값을 표시합니다. 됐나요?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내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IRR로 표시합니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부 수익률? 오늘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기대 수익률 하면서 다시 제가 일부러 복습 겸 하면서 내부 수익률 그랬었죠? 뒤에 내부 수익률 할 때 다시 한다 그랬죠? 그 내부 수익률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걸 이제 표현할 때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말은 항상 있어 보이게 표현된 말이 됩니다. 그 말들은 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징들이 그래요. 근데 시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어 보이게 시험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등호인데 얘는 등호 아니고 내부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이 내부수익률의 개념인데요. 나머지는 공식인데 얘는 공식이 아니라 지금 개념이라고. 그럼 내부수익률의 뜻이 뭐냐? 내부수익률의 뜻이 뭐냐? 내부수익률이란 여러분 얘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들어가죠. 그럼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한다 그랬죠?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해 투자 결정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부수익률은 이렇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 합과 같게 만드는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써볼게요. 1,000만 원 지금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값이죠 이게. 뭐 한 번 투자했으면 합자만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1,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금 유입이죠. 이걸 현재가치 해야 됩니다. 현재가치는 나누기라고 그랬죠.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1은 원칙적으로 꼭 써줘야 됩니다. 원금 때문에. 그거 왜 그런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제 계산해서. 그런데 지금 계산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절대 따지지 마시고 더하기. 그리고 양쪽을 같게 만드는 얘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현재가치 했으니까 할인. 나누기니까 할인율. 그런데 안에서 구했다 해서 저 네모를 내부수익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일컫는 말이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값이고 이게 현금 유출의 현값인데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원래 어떻게 구하는지도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제시까지 다 해드릴게요. 봐주세요. 처음에는 이걸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셋 중에서. 나중엔 제일 쉬워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같으면 순현가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든다는 말은 순현가를 뭐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뭔 말인지 와닿지 않아도 이제 와닿게 됩니다. 두 번째, 또다시 얘를 얘와 같게 만들면 이 둘이 같으면 뭐가 되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는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를 그렇죠. 1로 만드는 할인율,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을 끌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부 수익률이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고. 그래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내부 수익률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실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제가 여기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면 투자 결정 시 내부 수익률을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면 뭐하고 비교하죠? 그렇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채택하듯이 얘가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투자 채택 맞나요? 네, 투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 만일 기대 수익률이 맞다면 내부 수익률, 즉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 이 경우는 투자를 채택할까요? 기각할까요? 기각, 투자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투자를 기각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럼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뭔가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든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이게 시험에 나온 말이니까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자, 근데 그 계산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제가 원칙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 이걸 양쪽을 같게 만드는 저 네모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에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 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가요? 지금? 그러면 이 의무교육 과정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어느 때 배워요? 요거 이 정도면
보통 어느 때 정도면 저거 구할 수 있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중학교 때쯤 돼야 배웠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빨라요. 빨라서 이거 초등학교 또 학생들도 구하긴 해요. 이거 네모값 구하는 거. 초등학교 애들이 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구해요? 그거 한번 구해볼까요? 제가 구해볼게요. 자, 1 플러스 네모는 몇 분의 몇? 얘가 1분의 1000과 똑같으니까 1000분의 얼마나고요? 1200은 1.2죠. 그러니까 네모는 1.2 빼기 1. 그러니까 0.2. 0.2는 몇 퍼센트? 2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뭐라 그래? 경악을 금치 못해. 야, 하지 마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야. 1000만 원, 1200만 원 몇 퍼센트예요? 20%. 1000만 원, 1300만 원은 30%. 1000만 원, 1400만 원은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주먹구구라고 그래요. 우린 계산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주먹구구로 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2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곱을 해야 돼. 2년 거 구하라고 하면 제곱해야 돼요. 제곱할 경우는 2차 방정식이 돼요. 만약에 3년 거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세제곱 3승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거나 3년 거는 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2년 거 나오면 안 할 거고 3년 거 나오면 안 할 거야. 주먹구로도 2년 거 못 구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몇 년 거만 구할 건데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시험 때까지 쭉 1년 거만 구할 거야. 다행스럽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년 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거만 뭐로 구한다? 주먹구로 구한다. 걱정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셨죠?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처음에는 이걸 제일 어려워하더니 나중엔 제일 쉬워해. 그냥 주먹구로 구할 수 있거든. 주먹구로 안 구해지는 것도 계산기로 누르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제가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질문이요. 어떤 사람이 5천 투자했대. 나중에 6천 됐대. 얼마 벌었게? 다시 5천 투자했대. 그러니까 5천 투자했대. 그런데 나중에 6천 됐대. 얼마 벌었게? 1000 벌었지. 아니, 금액 얼마 벌었냐고. 1000 벌었잖아. 그럼 투자한 돈 얼마야? 5천 투자해서 얼마 번 거야? 아니, 말 되게 못 알아듣네 진짜. 5천 투자해서 6천 됐으면 1000 번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한 돈분의 10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라 하고 알려드려요 제가. 그럼 몇 퍼센트? 20% 이렇게. 암산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투자한 돈분의 번 돈. 순수익.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뭐야?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다 그 말이에요. 1년 건 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쉽다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이게 시험에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라고. 계산해. 그럼 뭐 사람들 보고 이거 어떤 분은 나 포기할 거야. 너무 어려워. 막 그런 분도 있어. 그런데 되게 쉽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은 유식하게 하십시오. 계산은 주먹구구로 합시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는 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말이므로 우리 똑같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과 같도록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하며 그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그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어떤 건 0과 비교하고 어떤 건 1과 비교하고 어떤 거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지 할 때 힌트를 드리면 앞으로 순자처럼 순자가 붙는 건 빼기거든요. 빼기는 0과 비교해. 수익성 지수처럼 지수는 분수거든요. 1과 비교해. 그리고 내부 수익률처럼 율자가 나오는 건 율과 비교해. 내부 수익률인데 0이나 1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율은 율하고. 수년가처럼 순자가 나오는 건 빼기니까 0과 비교한다고. 수익성 지수처럼 분수는 1과 비교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저를 보실래요?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너무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어에 정리를 하시고 용어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에라이 다 안 한다. 이거만 하면 이게 깔끔하게 하나만 틀리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빼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많아요. 봐보세요. 오늘 아까 봐요. 화폐 시간 같이 나왔지. 현금 수지 계산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좀 이따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충분히 여러분 잘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다 잘해왔어요. 천천히 다시 합시다. 제목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뭔가요? 물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뭐뭐가 있나 보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뭐와 비교하는 방법?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 순현가란 순현재 가치 NPV인데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뺀 거.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는 PI라 표시하며 분수로 나타내고 분자에 뭘 표시하고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표시하고 분모는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표시해서 나누기 한 값으로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를 뭐와 비교? 1과 비교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으로 내부수익률은 IRR로 표시하고 이게 꼭 기대수익률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과 같게 만든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계산은 그냥 투자한 돈분의 번 돈, 순수익, 투자한 돈분의 순수익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무조건 내부수익률 계산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의미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짚습니다. 이게 너무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것이 있다면 들어온 돈을 수, 나가는 돈을 지, 그래서 현금 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현금 흐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시점이 다르니 이를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투자하는 시점이 현재이니 이렇게 현재 가치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합니다.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을 다 따집니다. 그러니 취득, 처분, 운영, 처분인데 운영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들어온 돈을 다 따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분수도까지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교합니다. 정교합니다. 그러나 정교하긴 한데 단점은 복잡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정교합니다. 그러나 복잡합니다. 의미는 현금 유입의 현값, 현금 유출의 현값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에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여기에는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값이 순현가이며 그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작으면 기각입니다.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나누기 한 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고 작으면 기각입니다.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정교하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정교합니다. 복잡하다고요, 단순하다고요? 복잡합니다. 언제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것은 실무에 적용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니까 어려워. 복잡해서. 그러면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좋겠죠. 그래서 단순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104페이지 어림셈법. 어림셈법이 뭔데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진짜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어림셈법, 경험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장점, 단순하다, 이해하기 쉽다. 단점, 그래서 잘 안 맞는다.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적을 먼저 공부하시죠, 보통. 그러면 이제 지적을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지적과 무슨 지적으로 구분하지?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아직은 안 나갔죠? 참 내 환장하네 진짜. 내가 우리 공시법 선생님들 강의 나가는 거 잘하는데 뭘 안 나가기는 도해 지적 수치 지적 나갔어. 나갔죠?
뭐요? 나갔어요. 어떤 분은 나갔고 어떤 분은 안 나갔고 그래. 같이 앉았어도 그래. 예, 그래서 어쨌거나 자, 여러분 도해지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이해하기 쉽다. 그죠? 단점이 뭐야? 잘 안 맞는다요. 수치적의 장점이 뭐예요? 정교하고 잘 맞잖아. 단점이 뭐야? 이해하기 어렵다잖아. 언제나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회과학적 사고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장점은 정교해. 이해 가셨어요? 그 대신 단점은 복잡해. 어림생법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 단점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림생법을 예비적으로 먼저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교하게 할 때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실무에서는 주로 뭘 많이 쓰고 어림생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취득, 처분,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 그랬는데 어림생법은 일단 처분소득을 계산하지 않아요. 얘는 처분소득을 계산하는데 어림생법은 처분소득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소득도 첫 해 거 하나 것만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림잡아 짐작해.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게 어림생법이고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어림생법은 간단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공부하더니 안 간단한데 간단해요. 강요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어림생법은 단순한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 알려드리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쉬었다가 그럼 어림생법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니다.